마더텅 중복조합 파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중복조합 내용 볼 건데요. 중복조합 하기 전에 기호부터 먼저 확인 좀 할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순서가 있냐, 그다음 순서가 없냐, 요걸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배웠었냐면 순서가 있다. 그럼 순서가 있는 거를 순서대로 나열하여라 라고 해서 순열 배웠었고요. 얘는 우리가 NPR 이렇게 썼었죠. 그다음 순서 없는 거는 우리가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NCR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NP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하여라 라는 의미였고 N팩을 N-R팩으로 나눈 거. 그다음 조합이라는 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그냥 고르기만 해라. 그래서 얘는 N팩을 N-R팩으로 나눈 다음에 R개만큼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에 R팩으로 나눈 거. 요거였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확률 통계로 넘어오면서 중복이 되냐 안 되냐를 기준으로 중복이 된다면 얘를 중복 순열이라고 해가지고 N 파이 R 이런 거 기호 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서는 중복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NHR 이렇게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N 파이 R이라는 건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할 R개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여라 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N의 R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R개 택하기만 해라. 그럼 얘가 NHR이었고 얘는 우리가 N 플러스 R 마이너스 C, R 요렇게 조합으로 고쳐가지고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 대표 유형이 뭐였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이런 문제였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다. 그래서 얘는 조건이 만약에 X, Y, Z가 음이 아닌 정수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었냐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어쨌든 중복을 허용하여 영화 티켓 10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10장을 서로 다른 3명의 사람 X, Y, Z라는 사람한테 나눠줘라 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걸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3명한테 중복을 허용해서 10 이렇게 그래서 이걸 조합으로 고쳐서 얘를 12, 10 이렇게 계산했었죠. 그럴 때 조건이 만약에 X, Y, Z가 자연수다. 이런 조건이 있었으면 우리 어떻게 해석했었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인데 얘네가 1부터 자연수라는 건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영화 티켓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한 장씩 나눠주고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서로 다른 3명한테 나머지 티켓 7장만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3H7로 고쳐서 얘를 9C7 이런 식으로 문제 풀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했던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었냐면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얘네들을 함수를 이용해서 내용을 좀 정리했었죠. 그래서 요거 부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정의역이 1, 2, 3, 그다음 공역이 4, 5, 6, 7, 8 이렇게 생긴 함수 f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럴 때 첫 번째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도 같지 않다. 이런 조건 들어가는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보다 fx2가 더 크다. 이런 애들 조건 들어가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더 클 때 계수관계가 결정되는데 등호분인 경우 이런 경우로 크게 나눠졌었죠. 자, 그럼 함수 개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 함수 개수는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다섯 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다섯 가지. 그러니까 나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정의역 1, 2, 3에 대응되는 거 3개 골라라 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중복 순열 문제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1대1 조건이 들어가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다섯 가지. 그러면 1이 만약에 얘를 골랐다고 하면 2는 얘가 선택한 거 빼고 고를 수 있기 때문에 4가지. 3은 그러면 또 2가 선택한 거 빼고 고를 수 있기 때문에 3가지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서로 다른 5개 중에 순서대로 3개 골라라. 그래서 순열 문제가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등호 이렇게
대소관계가 결정된 경우, 이건 뭐였냐면 어쨌든 정의역에 원소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얘네는 지금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어쨌든 치역도 3개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치역이 될 수 있는 걸 만약에 5, 7, 8 이렇게 고른다면 무조건 1보다 2가 더 크고 2보다 3이 더 크기 때문에 F1에 대응된 애보다 F2에 대응된 애가 더 크고 무조건 F3에 대응된 애가 제일 커야겠죠. 이런 식으로 대소가 알아서 결정이 됐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치역을 5, 7, 8로 골랐다면 1이랑 5가 연결되고 2랑 7이 반드시 연결돼야 되고 3이랑 8이 반드시 연결돼야 됐었죠. 결국엔 나는 치역이 공역 중에서 공역 5개 중에서 치역이 될 수 있는 3개를 고르기만 하면 알아서 함수는 연결이 되는 애였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대소관계 나와 있는 경우에는 결국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 고르기만 한다. 고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문제 풀었었죠. 그럼 당연히 4번은 대소관계 정해져 있는데 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중복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을 활용해서 3개 고르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 이거 기억나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 다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더텅 문제 살펴봅시다. 자, 마더텅 이제 중복조합 여기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 기본적인 공식들하고 대표 유형도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함수 내용까지 다 나와 있네요. 자, 그럼 기본 개념 당연히 실제 이런 문제 모의고사에 나오긴 나옵니다. 이런 거 틀리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기본적으로 이거 계산하는 거 당연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대표 유형이라고 했었죠? 이거 한번 풀어보면 의미 아닌 정수인지 자연수인지 이런 거 조건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 앞에 계속 다 똑같은데 얘는 계수가 다른 거 보이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보다 작거나 같대요. 아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 빼기 3D가 되는 건데 그게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3D는 무조건 5보다는 크거나 같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5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쨌거나 3D는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다 더했을 때 이제 1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D가 결국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2거나 3만 될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건 경우 나눠서 D가 만약에 2였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가 되는 거라서 서로 다른 3개의 중복분을 4개 줘라. 그다음 두 번째 경우 D가 만약에 3이었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 되는 거니까 3의 H 1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요거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럼 4번 문제처럼 이렇게 말로 나왔을 때 이 말을 간단하게 식으로 당연히 고칠 수 있어야겠죠. 그럼 요거 해볼게요. 같은 종류의 공 6개를 서로 다른 상자에 나누어 넣을 거래요. 그러면 요 상자 3개를 우리가 X라는 상자, Y라는 상자, Z라는 상자라고 잡는다면 결국엔 X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 Y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 Z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 다 더했을 때 6개가 됐으면 좋겠다.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6이다. 이렇게 씩 만들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공이 1개 이상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X라는 상자에 들어가는 공은 1보다 크거나 같고 Y라는 상자에 들어가는 공도 1보다 크거나 같고 Z도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게 바로 자연수 조건 들어간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6, 요거. 그래서 1개씩 주고 시작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3개에다가 6개 중에 3개는 이미 나눠줬으니까 나머지 3개만 더 나눠주면 된다. 3H3 이렇게씩 세워주면 끝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말로 나온 것들 이렇게 말로 나온 것들을 식으로 고치는 거에 대한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제들 풀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중복조합 파트에서 8번 문제 한번 연습해 볼게요. 8번 문제. 8번 문제 이것도 방금처럼 이렇게 말로 나왔을 때 글로 표현된 문제를 간단히 식으로 나타내는 연습 필요합니다. 공 10개 있고 A, B, C 3명. 그러면은 A가 받는 공, B가 받는 공, C가 받는 공 합쳐서 어쨌든 10개를 받을 거다. 이렇게씩 세우면 되겠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A가 공 3개 받는데요. 아, 그럼 A는 3이라고 결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B 더하기 C가 7이면 되는 거고, 공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B랑 C는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서로 다른 두 명한테 7개 공 나눠줘라. 2의 7 이렇게씩 세우면 끝나겠네요.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15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5번 문제 보면은 얘는 지금 서로 다른 세 상자에 넣는데요. 그런데 검은 구슬과 흰 구슬,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 거죠. 내가 검은 구슬을 세 상자에 나눈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세 개에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나누면 되는 거죠. 그다음 흰 구슬에 대해서도 씩 세워주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자에 어쨌든 중복 허용해서 2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나눠주고 이거 나눠주는 거 동시에 나눠주는 거니까 둘이 곱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16번 문제처럼 이렇게 문제에 특정한 조건들이 나온 거를 해석하는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건들 읽어보고선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 5개씩 있대요. 그 다음에 15개 공을 사용해서 빨간 상자, 파란 상자, 노란 상자에 공을 5개씩 담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조건이 들어간 거냐면 상자의 색과 다른 색의 공을 넣는다. 이게 문제의 조건이겠죠. 그러니까 문제에 이렇게 나온 특정 조건을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좀 실제 여기서는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을 좀 써가면서 볼게요. 여기는 빨간 상자, 노란 상자, 파란 상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빨간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의 색깔은 노란색 공하고 파란색 공만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 노란색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은 빨간색 공 아니면 파란색 공만 들어갈 수 있죠. 또 파란 상자에는 그러면은 빨간색 공하고 노란색 공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한번 우선은 뭐 문제 조건 잘 모르겠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노란색 공을 한 2개쯤 넣어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노란색 공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밖에 없죠. 그럼 당연히 지금 노란색 공 5개를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2개를 넣는 순간 얘는 자동으로 노란색 공 3개가 들어간다라고 자동 결정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파란색 상자에 공 5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빨간색 공 여기 당연히 2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서 빨간색 공 2개 사용했으니까 이 자리 빨간색이 3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도 공 5개 들어가야 되니까 파란색 공 자동으로 2개, 그럼 여기 파란색 공 2개 결정됐으니까 여기 나머지 3개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다 결정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처음에 이 자리에 노란색 공 몇 개 넣을 거냐 요거만 결정해 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 조건을 해석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노란색 공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경우의 수 계산해 보면 식 어떻게 되나요? 노란색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이 상자 아니면 이 상자죠. 그래서 서로 다른 2개의 상자에 중복을 허용해서 내가 노란색 공 5개를 어떻게 나눠줄 거냐. 이렇게 식 세우면 끝나는 거죠. 요거 하나만 딱 결정되면 나머지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요거 하나만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6건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조건이 안 맞는 것들을 제외해라 그런 문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문제 중에 28번 문제 풀어볼게요. 28번 문제 보면은 지금 이렇게 8점, 9점, 10점 3개의 점수가 있는데 6개 화살을 쐈대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서로 다른 3개의 관역에 화살 6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쏴라. 그래서 3H6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3H6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점수의 합계가 51점인 거, 51점 이상인 거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조건을 맞지 않는 것들 제외를 하라라고 해서 조건 맞지 않는 것들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점수가 가장 낮으려면 당연히 8점짜리에 6개 화살 다 쏜 경우겠죠. 그래서 점수가 제일 낮은 점수는 48점인 거를 알 수 있어요. 당연히 51점 이상이 되는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점수의 합이 48점인 거랑 49점인 거랑 50점인 경우를 구해서 전체 경우에는 3H6에서 제외해주면 되겠죠. 그럼 48점 나오려면 당연히 전부 다 8점짜리 반역에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한 가지 있겠네요. 그 다음 49점 되는 경우는 당연히 그러면 5개는 8점에 썼는데 하나를 9점에 써줘야 49점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한 가지밖에 없네요. 그럼 50점 되는 경우는 뭐 있을 수 있나요? 지금 5개는 8, 5, 40 했고 하나가 10점 이렇게 하면 50점 되는 거 맞죠? 아니면 8, 8, 8, 8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경우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얘가 두 가지 있는 거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전체 경우에서 나는 이거 안 되는 거 4가지 제외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조건 안 맞는 것들 제외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뭐 이런 문제들 가장 대표 유형이라고 했어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 문제 한번 연습해 볼게요. 3,000보다 작은 4자리 자연수 그랬어요. 그러면 4자리 자연수니까 우리는 이렇게 4자리 자연수 각각의 자리를 그럼 A, B, C, D라고 써볼게요. 그랬을 때 얘가 어쨌든 간에 4자리가 된다는 얘기는 A라는 자릿수가 무조건 0이 아니어야겠죠. 4자릿수가 되려면. 그러니까 A는 기본적으로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알았죠? 그리고 어쨌거나 3,000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 A는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건 1 아니면 2밖에 없구나라는 거. 이거를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각 자릿수의 합이 10이다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0이다. 이렇게 문제 조건 만들어주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식만 간단히 세워보면 A가 1이었다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9가 되는 거니까 얘는 3H9.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2였다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8이면 되는 거니까 3H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은 직접 하세요. 식만 같이 세우고 넘어갈 겁니다. 당연히 계산은 할 수 있다고 믿고. 자, 그러면 이렇게 숫자열 이용한 것들 풀어봤고 여기 다 아까 풀어봤던 문제들이랑 거의 다 비슷하죠? 직접 다 식으로 고쳐가지고 풀어보세요. 그럴 때 지금 40번 문제 약간 특이한 문제 나왔죠? 그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A, B, C를 곱했더니 2의 n제곱이 됐대요. 곱하기 2의 n제곱. 요즘 수원 모의고사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거는 지수가 생각이 나야겠죠? 그랬을 때 지금 A, B, C는 1보다 큰 자연수래요.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가 28개 나왔대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지금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끼리 곱했을 때 2의 거듭제곱이 됐다. 그 얘기는 A도 2의 거듭제곱 형태일 거고 B도 2의 거듭제곱 형태일 거고 C도 2의 거듭제곱 형태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연수라는 조건이 깔리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1보다 크대요. 그러면 얘가 1보다 크다라는 건 1이라는 건 우리 2의 0제곱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무슨 얘기할 수 있냐면 x 0보다 크구나.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도 그러면 y도 0보다 클 거고 z도 0보다 크겠죠. 그랬을 때 셋의 곱이 2의 n제곱 됐다 그랬으니까 a 자리에 2의 x 넣어주고 b 자리에 2의 y 넣어주고 c 자리에 2의 z를 넣는 순간 미수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준 거. 얘가 2의 n제곱 만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식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n이다. 그런데 x
하고 y하고 z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문제 바뀌는 거죠. 그럼 0보다 크다라는 건 당연히 1부터 시작인 거니까 얘네들 한 개씩 나눠줬다.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을 활용해서 이미 한 개씩 나눠줬으니까 n개 중에 3개 제외한 n 빼기 3개를 나눠줘라. 이렇게 되겠죠? 골라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 만들 수 있겠죠. 얘가 28 되는 n가 포함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봤던 문제 거의 비슷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맨 앞에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 결정되면 여기가 등호가 없이 그냥 이렇게 됐다면 조합으로 풀면 된다라고 했고요. 등호가 붙으면 당연히 중복조합으로 풀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5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2번 문제는 ABC의 합이 짝수래요. 그러면 셋이 더해서 짝수란 얘기니까 얘네는 짝짝짝 될 수 있겠죠? 또 셋이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하나는 짝수인데 두 개가 홀홀 이렇게 돼서 홀수 더하기 홀수 짝수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가 다 짝짝짝인 경우 그 다음에 짝홀홀인 경우로 나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짝짝짝인 경우 어쨌든 간에 나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부터 15까지 사이에서 짝수만 중복 허용해서 3개 골라주면 제일 작은 게 A, 그 다음 게 B, 그 다음 게 C 이렇게 자동으로 알아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1부터 15까지 짝수들 중에서 3개를 중복 허용해서 고르면 끝나겠네요. 1부터 15까지 짝수 개수는 2, 4, 6, 8, 10, 12, 14, 7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7개 짝수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3개 고르기만 하면 끝나겠네요. 그럼 당연히 두 번째 짝홀홀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짝수가 7개였고 그럼 당연히 홀수는 8개겠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짝수 7개 중에서 한 개 골라주면 되는 거고 홀수 8개 중에서 2개 골라주기만 하면 대소관계 결정돼 있으니까 알아서 결정되겠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 요거 식 써서 더해주면 끝나요. 이렇게 부등식 주어진 문제 풀 수 있겠죠. 요거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얘는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C는 1에서 5 사이인데 얘도 이렇게 부등호가 있대요. 그러면 나는 1부터 5까지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3개를 그냥 골라주기만 하면 제일 작은 게 A로, 그 다음 게 B로, 그 다음 게 C로 알아서 결정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C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5, H,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절대값만 벗겨주면 되는데 우리가 절대값 벗길 때는 그럼 뿔마 두 가지 경우 가능한 거 아니까 A 절대값 벗겼을 때 두 가지 경우, B도 두 가지 경우, C도 두 가지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 식 세우면 되겠죠? 그럼 어렵지 않네요, 이런 문제들. 쭉쭉쭉쭉 해서 넘어가 보면 여기도 뭐 활용 파트도 앞에 내용이랑 크게 다른 것들이 없어서 그냥 문제 조건을 특정 조건을 해석해서 식으로 고치는 거 연습을 이거는 좀 개별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좀 풀어보세요. 여기 이제 59번부터 해가지고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죠. 특히 이런 진입, 네모칸 치우기 문제는 정말 너무 귀찮죠. 근데 요거는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지금 연도를 보면은 그렇게 예전이 아니죠. 이 부분은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서는 잘 안 되는 부분 같이 연습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 아까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함수는 이미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71번 풀어봅시다. 71번에서 이 나 조건 딱 보자마자 중복조합 문제구나. 그러면은 요거 지금 요거를
중복조합으로 풀면 되는 문제인데 가조건. 여기서 치역이 3개다라는 거.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식 세우면 끝나겠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x에서 x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치역은 여기 7개 원소 중에서 치역이 될 수 있는 3개를 우선은 골라야겠죠. 내가 우선 해야 될 일은 치역이 될 수 있는 원소 3개를 골랐어요. 그럼 내가 치역이 될 수 있는 원소가 뭐 2하고 5하고 6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여기 정의역에 있는 7개 원소를 요거는 2, 5, 6 얘네들이 치역이 된다는 얘기는 무조건 하나씩은 반드시 선택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보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요거 중복조합인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2랑 5랑 6 서로 다른 3개의 중복을 활용해서 7개 보내면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치역이라는 거. 그럼 여기 반드시 하나씩은 선택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럼 반드시 하나씩 선택이 됐다. 그 얘기는 얘네한테 이미 1개씩 주고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7이 아니라 이미 1개씩 주고 시작했기 때문에 3 뺀 거. 그러니까 3H4 되는 거. 그 부분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였네요. 자, 그래서 지금 중복조합 문제들 좀 대표적인 유형 위주로 한 번씩 싹 확인해 봤습니다. 70, 지금 4번까지 문제 보이죠? 이 부분들 한번 풀어보고 풀어주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